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유럽 증시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었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6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4,29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4,30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주요국들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증시는 1% 넘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보시면 0.2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선물 가격은 0.28%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7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원유 선물 가격의 일간 흐름 같은 경우에는 0.2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세요. 예, 미국 하원이 부채 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1% 하락한 반면 S&P 500은 0.01%, 나스닥은 0.32% 각각 상승했고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오늘 운영위원회와 내일 전체 회의를 통과할지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더 제한했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을 비롯해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부동산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국제유가의 4% 넘는 급락세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기초 소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금융업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한 3.7%에 마감된 반면 비트코인이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등 가상화폐 전반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수 추천으로 전기차 충전 업체인 찰지 포인트의 주가가 14% 이상 상승했으며 개발 중인 피부암 치료제가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로 아이오벤스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17%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로저스 홀딩스 회장인 짐 로저스 CEO가 리얼 버전과의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80년 중 최악의 금융시장 전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이 오늘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탈달러 가속화와 금리 인상 지속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으면서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립을 비판하며 미국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고 높은 물가의 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 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 약세 시장은 자신의 생애에 최악이 될 것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을 과도한 부채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차입이 급증했다면서 훨씬 더 나쁜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국가들이 부채 문제로 고전하면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단을 찾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2, 3년 내 통화시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채권, 화폐를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공매도에 대해 배워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연기금인 캐나다 연금계획 CPP 투자위원회가 1사분기 중 애플 주식을 매수하고 테슬라와 중국 업체 니오, 샤오펑,
리 오토 등 전기차 종목을 매각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CPP의 보유 자산은 3월 31일 현재 약 4,200억 달러 규모로 이번 공시에 따르면 CPP는 1사분기 중 애플 주식을 25만 5,934주를 매입해 전체 보유 지분 규모를 76만 518주로 늘렸는데요. 애플은 최근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단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세대 무선 주파수 반도체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자국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CPP는 테슬라 보유 주식은 지난해 말 95만 9,728주에서 1분기 말에는 45만 4,055주로 대폭 감소시켰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경우 니오의 규모는 230만 주에서 160만 주로 샤오평의 경우는 62만 1,300주에서 6만 1,000주로 대폭 감소했으며 리 오토는 지난해 말 53만 6,797주에서 1사분기 중에는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도 13달러에서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2%가 높은 16달러로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오늘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4% 상승한 12달러 5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제프리스는 포드 자동차가 최근 이벤트에서 발표한 전략적 변화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몇 달간 제품 프랜차이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사보다 뒤처졌던 수익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개선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로부터 영감을 받고 자동차 산업 내부 및 외부의 인재까지 포함한 팀을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5월 시카고 지역 PMI 지수,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연방노동부의 4월 구인과 이직 리포트, 연방준비제도의 12개 관할 지역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일스포스 잉크를 시작으로 옥타 잉크, 피오 스토리지, 어드밴스 오토파스, C3AI,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게임스톱, 네랩 잉크, 놀스트롬, 트립닷컴 그룹, 빅토리아스 시크릿, 추이 잉크, 카프리 홀딩스, 그리고 콘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앞으로 집중해보면 좋을 만한 주요 일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1%를 넘는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그중에서 전기전자 섹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안에서 그 전까지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주가 양상이 엇갈렸다면 어제는 대체적으로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어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2.84% 올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1% 오르며 11만 원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11만 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84% 오른 7만 2,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은 전일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우선은 이 감산 효과가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시장 공급 과잉 상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통상 반도체 기업 주가는 6개월 뒤에 업황을 미리 바라본다는 점까지 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고요. 또 엔비디아 훈풍이 전일 시장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보다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 고성능 D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AI 칩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 잡아보시면서 반도체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어제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LG전자 보시면 10.83%로 10% 넘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12만 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그리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건데요. 그 원인으로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전장사업부 가치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지금의 2배인 10조 원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훈풍으로 도달하면서 10%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그룹주들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6% 넘는 탄력을 받아나가며 6.75% 오른 30만 8,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마감때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수익률 보시더라도 3달간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7.3%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한 달과 3달 사이에는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LG이노텍 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7%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드러냈습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최근까지는 조금 약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일 시장에서는 오르는 분위기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셋업체들이 일제히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5% 상승한 58만 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3.61%로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아나가며 71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셀 메이커들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속 권고한다는 의견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양극재 3사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나증권은 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그리고 IRA의 구매 보조금 입법화, 그리고 EPA의 연비규제 행정명령 확정으로 중장기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셀업체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5.4% 오른 34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만 0.57%로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주들 어제도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원익 IPS가 3.28%, 또 리노공업이 4.2% 올랐고요. 그 전거래일에 올랐었던 동진세미캠과 HPSP도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동진세미캠이 0.9% 오른 39,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PSP도 0.97% 오른 26,15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훈풍이 중심이 됐고요. 그 밖에 감산으로 인해서 누려질 수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나머지 심텍도 2.3%, SFA 반도체가 0.35%, 하나머티리얼즈가 1.83%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주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0.74% 오른 54만 6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 변동성은 강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탄력이 둔화된 것에 비해서는 마감때까지 다시 한번 탄력을 회복해 나가려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도 0.42% 오른 23만 9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나타내며 0.42%가량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LNF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3.78%로 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6만 1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갈수록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나가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DB금융투자는 수직 계열화 적극 추진 중이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하며 투자 의견을 유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증설에도 주목을 하며 투자 포인트로 잡아줬습니다. LNF는 IRA로 인해 리튬과 전고체 등 원재료의 미국 FTA 체결국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더불어 테슬라향 양극재 직납 계약을 통해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모멘텀으로 잡아줬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LNF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4.44%로 9만 4천 원의 종가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엔터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7.48%로 탄력적이었고요. SM도 4.39% 오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도 3.48%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JYP 엔터테인먼트가 7.48% 오른 12만 2,2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를 18회 성공시키며 콘서트 실적을 견인을 했고 또 음반 같은 경우에도 트와이스와 엔믹스의 컴백으로 인해서 약 300만 장이 판매되며 실적을 내는 엔터사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달에는 미국의 걸그룹인 A2K의 프로모션 콘텐츠 공개를 앞두고 서구권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JYP 엔터테인먼트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 개장 직후부터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나머지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표적인 엔터주들도 일제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2.8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